저는 부동산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으로 누르면 어딘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막는 게 세금, 대출 이렇잖아요. 그 강제적으로 막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밑바닥에서 그게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 때 주로 클라이언트 상담 내용이 증여였거든요. 그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판다기보다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더 욕심이 커지거든요. 그게 설령 보유세가 높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식한테 빨리 줘버리자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세금으로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건 부담부 증여라든지 빨리 가족한테 팔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지 남들한테 빨리 팔아야겠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 않나. 부담부 증여는 채무랑 양도와 증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5억짜리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채무와 함께 그 집을 넘기는 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은데 공제가 달라요. 나의 자녀라든지 이런 직계들한테는 일단은 증여에 대한 공제가 5천이고요. 만약에 진짜 뭐 사촌이나 뭐 이렇게 육촌이나 이렇게 그 먼 친척들이라고 하면 1,000만 원, 기타 친족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공제가 돼요. 제가 했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네. 와이프랑 5대5 공동 소유로 부동산을 네네네. 조금 사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세법상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안 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빨리 하고 오시라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가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공제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혼이면 당연히 6억을 줬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딱 드는데 뭐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도 배우자 공제가 있다면은 네. 중동 같은 국가는 일부 다 쳐내란 말이죠. A 배우자, B 배우자, C 배우자한테 6억씩 할 수 있다면은 야 그거야말로 정말 괜찮은 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인데요, 기업? 이혼한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거든요. 이혼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아니고 고객님의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속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간호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의 재산은 상속 재산이 돼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반을 가져와도 재산 분할이 돼서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럼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세금 없이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세무 그때 조사 받았었거든요. 왜 이혼을 한 후에도 간병을 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위장 이혼 아니냐? 상속세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다 열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한테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나간 게 됨으로써 그분한테 증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여자친구가 증여받은 것 때문에 상속세가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거다 봐서 사전 증여하고 합산이 되거든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일단은 나간 걸 다 합친 다음에 증여받은 걸 빼게 돼 있는데 이미 상속세가 너무 높아진 상태인 거죠. 모르는 돈이 나감으로써 가족들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이 장례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절차에서 가족들이 이제 분개하고 아사리 파는 콩가루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근데 아무튼 상속이 유독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제 멱살 잡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기본 공제보다 클 경우에 이제 세금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본 공제 그 금액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산이. 근데 지금은 또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방만 가도 뭐 5억 넘는 아파트가 엄청 수두룩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상속 재산 중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뭐 수도권 내에 부동산 한 채만 있어도 맞아, 아파트 상속세 부담이 엄청납니다. 나 그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혹시 친구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공제보다 넘는 수준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그게 몇 년 전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제액이 그대로라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제 그대로예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속세의 별칭, 서울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이상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상속세를 낸다고 해서 상속세의 별칭이 서울세예요. 그럼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들을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교수님께서 그랬는데 그러면 요즘은 무슨 세금 내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요?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 여기 종부세 내신 분 계세요? 이제 낼 거야. 내야죠, 이제. 내고 싶다. 재산 가치가 너무 지금 상승했는데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상속 공제를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 요번에 바뀌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자녀 한 명당 5억씩 공제 주려고 했었어요. 이 출산율이 지금 만약에 높아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정말 나중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 출산율이랑은 상관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자녀가 많으면은 배우자 지분이 낮아지면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게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배우자 상속 공제 낮아지면서 1인당 5억씩 해준다? 이거는 조금 배우자 상속 공제가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지분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배우자만 있으면은 100%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를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모수가 늘어나는 거죠. 배우자, 자녀분의 배우자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한참 전에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냐면 민법에서 바꾸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상속세가 민법에서 따온 거거든요. 일단 배우자한테 반 떼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공제로 나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건 불발됐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렇죠.